여러분, K방산, 쉽게 말하면 무기 수출하는 거죠. 항공기라든가 탱크라든가 아니면 장거리 포라든가 자주포 말입니다. 이 K방산이 말입니다. 지금 빅뱅, 그야말로 대폭발이죠.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K방산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세계 방산 수출 순위를 보면 말입니다. 사실 이 작은 나라가 무기 파는 게 6위가 됐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6위가 됐다는 거. 야, 진짜 대단한 나라죠. 대한민국은요, 자타공인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이 강대국 사이,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 껴 있으면서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이 남한 땅의 어떤 사람들이 엄청난 저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거 중국을 넘어선 숫자입니다.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8위입니다. 8위. 원래 4위였었는데 이게 이제 쭉쭉 내려가서 대한민국이 추월했습니다. 사실 무기 이러면 중국을 넘어서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 러시아, 미국, 중국 이러면 대국인 것은 당연하고요. 무기에 대해서도 첨단의 대국인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틈바구니에서 6위를 달성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수출한 양이요,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을 제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 2022년까지 보세요. 2022년 아직까지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상치는 이게 쌓여서 말입니다. 72조 5천억 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2천만 달러 수출했습니다. 2005년에도 1억 6천만 달러 죄송합니다. 2천억 수출했습니다. 2005년엔 1조 6천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물론 쌓여가는 겁니다. 2010년에는 7조 7천억까지요. 이렇게 쌓인 것이 2022년에 되면 72조 5천억까지 쌓인다고 하니 그야말로 방산 한류가 빅뱅으로 터진 거죠. 빅뱅으로. 야,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K방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출했던 것이 1975년에 칼빈 소총용 국산 탄약 47만 불어치를 미국에 판매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칼빈 소총용 탄약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말입니다. 1979년에 미사일 고속정 4척을 인도네시아에 공급한 것이 사실상 두 번째예요. 사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대단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1970년에 ADD라고요. 쉽게 말하면 국방과학연구소예요. 이것을 세워서 말입니다. 무기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거든요. 지금도 ADD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하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무시 못할 대한민국이 돼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단위로 해보면요. 올해만 200억 달러의 수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무역 적자가 심각합니다. 1월에서 8월까지만 하더라도 250억 달러가 넘어서고 있어요. 이 와중에 말입니다. K방산이 지금 이 무역 적자를 메우는 효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어쩌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수출의 거의 30% 가까이를 홍콩을 통한 수출까지 합치면요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무슨 말만 하면 신경 쓰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산 수출 규모를 보면 우리가 중국에 판매하겠습니까? 아니면 러시아에 판매하겠습니까? 결국 말입니다. 우리 방산은 서방에다 파는 거예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에 팔고요.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에 팔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분명히 저는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게 좌고 우면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원전 수출에 대한 정신호도 조만간 터질 것으로 보여요. 이집트 원전이라든가 영국 원전이라든가 체코 원전이라든가 폴란드 원전이라든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최악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방산과 원전이 대한민국의 무역 강국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도 발빠르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쌓여서 정쟁이나 일삼지 말고요. 세계 시장을 향해서 쭉쭉 날아다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무역 적자는 심화되고요. 연말에 가면 무역 적자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말도 계속 터질 가능성 커지는 겁니다. 이럴 때 저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말입니다. 당장 호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탱크를 바꾸고 있죠. 탱크를 바꾸는 거 우리 해야 되고요. 또 말레이시아도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거 고등훈련기 FA-50인가요? FA-50 팔아야 됩니다. 지금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세제가 지금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여기에서 많은 무기들이 판매가 되겠죠.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우리의 어떤 자세를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미경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안미경세로 바꿔야 됩니다. 안미경세.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요 세계랍니다. 세계. 중국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거 빨리 털어내고요. 중국이 우리한테 반도체 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산업기술이 중국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 막을 수 있는 방법 빨리빨리 찾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국정원이죠. 국가정보원의 어떤 통합적인 조직체제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개발되는 우리의 신기술은요. 철두철미한 보안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초격차 기술을 가져가게 되고요. 경제를 세계를 향해서 원자력을 팔고 또 방산을 팔고 이러면서 우리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K방산이 잘 나갈 때 우리는 빠르게 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그것은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